전국에 계신 태건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 이름 설민석 선생님이에요. 이번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우리와 함께했던 태건 패밀리들은 이제 자격증 취득하고 다음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면 되겠고, 지금 하는 것은 이제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전체적인 총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회를 알면 다음 회가 보인다고 전체적인 총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6회 그 중급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난이도가 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그 35회보다 하락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좀 럭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전회차에 비해서 이제 정치사가 좀 줄고요. 이 경제사하고 문화사가 늘었다는 게 특징이 되고요. 인물사가 무려 6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총평 이후에 주요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인물사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골라봤습니다. 출제 비율을 보면 빨간색이 전근대사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고요. 근현대사는 대원군부터 이제 현대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전근대사 27문제, 근현대사 20문제가 나왔고요. 통합형은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현대사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여기 일단 고대, 조선, 일제강점기 3개가 눈에 띄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시험 특히 조선하고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류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사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는 사회사가 일단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고 경제사 7문제, 문화사 8문제가 출제가 됐고 인물사가 6문제가 나왔다라는 게 이게 이제 아주 큰 특징입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야 정치사 할 때 인물을 워낙 잘 정리해 주니까 어려움은 없는데요. 전체적인 흐름과 트렌드는 우리가 읽어야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표성 있는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 다음번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불교 관련 인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불교사는요 거의 무조건 99.99999% 요거는 스님을 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부석사 낙산사를 창건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보면 당시 통일신라 시대에 원효와 함께 당나라 건너가다가 원효는 해골물 먹고 돌아오시고 이분은 당나라에 가서 화엄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화엄종은 왕권 강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고요. 당시 기분이 좋았던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은 소원을 말해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절을 좀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많은 절, 10개 이상의 절이 만들어진다. 화엄 10차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누굴까요? 바로 의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화엄종을 개창했다. 우리는 이것을 정답이라고 읽습니다. 자, 2번이 누군지 코멘트 붙이는 게 중요한데요. 천축국이라는 곳은 이제 인도잖아요. 이제 고대의 인도, 5개로 나뉜 인도를 왕래했던 기행문을 저술했습니다. 바로 통일신라 시대의 해초 스님이 되시고요. 대각국사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고려시대의 스님이 됩니다. 왕자 출신의 스님이었던 의천이 되겠고요. 자, 정해쌍수, 돈오점수 같은 고려시대의 보조국사라고 불린 진울 스님이 되겠습니다.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소고개를 실시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삼국시대 원광 스님. 원광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선다에 코멘트를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번의 답은 여기는 빨간색의 이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숙종이 정함집을 읽고 쓴 시래요. 숙종 그러면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모르겠죠. 죽으면서 한 말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딱 봤는데 이 시는 가의 죽음을 애절하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딱 있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기묘사화 나오죠. 자, 소격서라는 거는 조선시대의 도교를 주관하는 관청인데 이 인물은
완전 유학자, 성리학자, 살인파였기 때문에 타종교 타학문은 이단으로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격사를 폐지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결국 중종 때 벌어진 기묘사화 때 죽었다. 아유, 이 기묘사화로 바로 알 수 있죠.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이름이 똑같은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현량과 실시를 통해서 살인파를 대거 중앙으로 등용하려 했던, 과거가 아닌 추천에 의한 등용제를 실시하려 했던 사람이고요. 급진개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자, 활동 볼게요. 일단 뭐 답이 바로 나오니까 정답은 5번이고, 이 조광조의 업적이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업적을 답으로 주고 있으니 평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 좀 코멘트를 달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전론을 주장을 했다라고 나와요. 여전론이 뭡니까? 이게 마을 여자거든요. 뭐 여민동락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각 마을별로 공동농장을 만들어 놓고 여장을 뽑아서 여장이 그 노동 시간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면 정말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조선시대 후기 쪽에 정조의 남자 다산 정약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성학 지묘를 저술했다. 성리학을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성리학을 집요하게 공부해서 오늘날 5,000원 표지 모델에 오르신 분, 바로 율곡 이희 선생님. 일단 암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가 유학자가 될 게 아니라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강화파를 형성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후기 쪽에 정제두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우리나라 양명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분이죠. 자,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거든요. 이분은 경북 영주 풍기군에 군수로 부임했던 주세봉 선생님이 되시고, 그 다음 군수가 누구냐면 이황이거든요. 여기는 이황 선생님은 여기는 백운동 서원에 임금께 잘 말씀을 드려서 국가에서 간판을 사사해요. 액자를 사사해요. 그래서 최초의 사액서원이 된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분들 다 쟁쟁하잖아요. 지금 뭐 1,000원, 5,000원, 뭐 양명학의 아버지 정약용, 모르는 사람 없죠. 이분들도 답이 될 수 있으니 코멘트를 다 붙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문 문제 2개를 풀어봤고요. 자, 또 다른 주제와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근대로 와서 의병 문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자, 밑줄 그은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뭐 조금 공부한 고수쯤 되면 사진만 보고도 무슨 의병인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고수가 아니니까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군대가 해산한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취재한 영국 기자 맥켄지가 찍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그가 만난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뭐 시험 관련해서가 아니라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읽어드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자유로운 인간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좀 가슴 뭉클한데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대거 가입을 한 1907년에 우리 고종께서, 그러니까 이제 광무 황제죠. 고종 황제께서 강제로 일본인들한테 이제 퇴위를 당하십니다. 그 퇴위에 반대하면서, 그때가 정민연이거든요. 정민연에 벌어진 정미의병이고, 이들은 해산된 군인들이 고종이 퇴위당하고 바로 군대가 해산당하거든요.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되면서 굉장히 전력이 강화되고, 다음해인 1908년에는 아예 일본인들 직접 가서 때려잡겠다라는 서울로 진격하는 서울 진공작전으로 유명한 것이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할게요.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발을 했고요. 포수, 막 짐승 잡는 포수하고 농민, 평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뭐야? 갑자기 이게 홍위 장군이 왜 나옵니까? 고경명이, 이분들 저 임진왜란 때 활약하신 분들이죠. 홍위 장군 곽재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뜬금없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하고 한말의 의병을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용의주도하게 국제법상 우리를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에 간섭받는 신문들은 의병을 비적대다, 도적대다 이렇게 폄하하는 신문들도 있었거든요. 왜곡하는 신문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3도 연합군을 결성해서 서울로 진격하겠다라는 작전을 전개한 것도 정리의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문제는 어렵지 않으나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골라봤어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단체를 묻고 있습니다. 단체 문제.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해서 제정했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개최하려다가 불법대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부가 대거 검거되게 됐지 않습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요. 초심자는 모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단체입니다. 사회주의계, 민족주의계 할 거 없이 우리 정말 민족이 하나 되어서 저기는 일본에 대항하자라는 사회단체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간회는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져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던, 그러나 내부적인 이 사회주의계 민족주의가 섞여 있다 보니까 내부적 이념 갈등과 당시 중앙공산당 코민테른의 노선 변경으로 스스로 해소했던 단체가 되고요. 자매단체로는 남편들은 신간회, 부인들은 근우회라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데 요건 한말이에요. 한말. 1907년 나라 망하기 3년 전이었고 신간회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참고로 연도를 써드리면 이거는 1927년에 만들어져서 1931년까지 존재했던 단체입니다. 이거 참고예요. 자, 자기 회사 태극서관들을 설립했다. 이 선 다 나올 줄 알았어. 왜냐하면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새로운 민중들의 연합회 신민회인데요. 요게 연도가 똑같네. 나라 망하기 3년 전 1907년 한말이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킨 건 외우라고 쓰는 게 아니라 대략 시기를 알라고 쓰는 건데 1904년 보안회니까 나라 망하기 6년 전이 됩니다. 1910년에 나라가 망해요.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 등으로 해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신간회가 존재했던 거는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통감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기도 맞지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는 신간회의 경우는 총독부의 탄압으로 해산된 게 아니라 스스로 내부적 이념 갈등 때문에 해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뭐냐면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 일본과 타협하지 않은, 일본과 타협하면 친일파잖아. 친일파가 아닌 정말 멋진 민족주의자들과 여기는 사회주의자들이 함께해서 결성된 민족유일당운동, 민족협동전선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걸 표현이라도 하듯 제가 민족주의의 파란색과 사회주의의 빨간색을 한데 묶어서 필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슴 떨리는 여기는 민족유일당운동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까? 태건과 함께 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화운동 문제가 나왔어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30주년 기념사진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구호만 보고 이 사건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고문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나옵니다. 일단 4.19 쪽은 아니에요. 왜냐면 4.19 관련 나오려면 부정선거 재실시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이승만은 하야하라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문 없는, 근데 현대사에서 민주운동 나오는 건 4.19 아니면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근데 이게 좀 6월 쪽이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그 직선제를 요구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 물고문으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열사께서 이때 참
목숨을 잃으시거든요. 약간 6월 냄새가 나는데요. 맞네요. 1987년 4월 13일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내년이 88년 올림픽인데 뭐 혼란스럽게 무슨 개헌을 하느냐, 기존의 간선제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하겠다는 4.13 호원 조치를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 아주 그냥 극도로 반발해서 벌어진 것이 무슨 소리냐? 직선제를 요구한다. 6월 민주항쟁이었거든요. 당시 뭐 저도 이 당시가 생생히 기억이 나죠. 이때 그 필리핀에서 수입한 돼지 살상용 재료를 가지고 최루탄을 만들어 갖고 막 쏴야 되는데, 당시 저는 이제 잠실에 살았었는데요. 광화문에서 쏴던 최루탄 때문에 제가 이제 잠실에 그때는 학생이었거든요. 눈이 매워가지고 6월 달에 더워 죽겠는데,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던 데인데 문을 못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독했거든요. 어디 그걸 사람한테 쏩니까, 그죠?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그 최루탄을 수입하고 제조한 게 국민들이 낸 세금이었다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역사적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답은 뭐 직선제 요구죠. 뭐 볼까요? 예, 답이 뭐 바로 보이네, 여기. 바로 보이고. 그럼 나머지가 뭔지 한번 보자고. 유신헌법에 반발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내용이 됩니다. 대통령으로 이렇게 쓸게요. 그게 제일 좀 쉬우니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건 1964년 6월 3일 날 벌어진 6.3 항쟁인데,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고요.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4.19 혁명 이승만 전 대통령 때가 됩니다.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시민들이 희생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맞아요. 전두환 때는 똑같은데 1987년이 아니라 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이 됩니다. 뭐 요즘 뭐 이렇게 택시 운전사 뭐 그런 영화로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5.18 광주 민주항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평과 함께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들 5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이번 36회 하는급, 중급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감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우리의 역사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뭐 혼자서 공부해봐야 시간만 계속 가고 머리만 아프고 결과 좋지 않죠. 여기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전문가의 손을 잡고 쉽고 재밌고 빠르게 한 방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단꿈을 단숨에 그리고 단단하게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